7단원 수능 대비 문항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린 가와나는 고생대의 말과 신생대 초의 수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가 고생대 말, 나가 신생대 초의 모습이고요. 가의 고생대 말의 모습은 지금 판개화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 시기와 비교했을 때 나 시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하나로 모여있던 대륙이 여러 대륙으로 분리되면서 수심이 얕은 대륙붕의 면적이 증가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기후대가 다양해졌겠죠. 해안선의 길이가 이렇게 증가하는 전환. 자, 기후대가 다양해졌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대륙붕의 면적이 넓어졌다. 옳은 설명이죠. 디귿 해류의 흐름이 복잡해졌다 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2번 그린 가와나는 어느 지질시대에 번성한 생물의 화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는 여러분들 많이 익숙할 겁니다. 중생대의 표준화석인 시조새의 화석이죠. 나는 이것도 역시 여러분 많이 눈에 익을 텐데 중생대에 번성했던 암모나이트 화석의 모습입니다. 기억. 가는 나보다 먼저 멸종했다. 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나가 멸종할 무렵, 즉 중생대 말에 암모나이트가 멸종할 무렵 빙하기가 있었다. 이거는 틀린 설명이죠. 중생대는 전반에 걸쳐, 중생대 전체에 걸쳐 빙하기가 없었던 온난한 시기입니다. 디귿 가와 나가 번성한 지질시대에 즉 중생대의 육지에는 양지식물이 번성했다 그랬는데 아니죠. 중생대에 번성한 식물 종류는 거시식물입니다. 답은 1번이죠. 3번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해양 생물의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해양 생물의 수, 가로 열고 과인데 지금 5억 4천만 년 전에서부터 2억 9천만 년 전까지.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2억 5천만 년 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참고한 자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숫자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600만 년 전까지를 기준으로 놓고 A는 고생대죠. B는 중생대, C는 신생대에 해당하고요. 지금 고생대 말, 그 다음에 중생대 말에 이렇게 해양 생물의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해양 생물이 가장 많이 멸종한 시기는 A시대 말이다. 예, 맞는 설명이죠. 니은. B시대 말 해양 생물이 급격히 감소한 주요 원인은 운석의 충돌 또는 소행성의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판게아 형성은 고생대 말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디귿 C시대 말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예, 맞는 설명이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다음은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에 대하여 철수와 친구들이 나눈 대화이다.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의견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철수, 지질시대는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크게 변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맞는 설명이죠. 0이 성캄브리아 시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할 수 있어는 아니죠. 그렇죠?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생대 이전에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민수, 중생대에는 육지의 공룡들이 번성하였어. 맞는 말이죠. 철수와 민수의 의견 3번이 답입니다. 5번. 그림은 얼룩말 개체들 간에 나타나는 줄무늬의 모양과 간격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얼룩말에서 나타난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한다. 맞죠? 니은. 부모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자, 여러분 형제자매가 있죠. 부모가 같지만 여러분의 형제자매는 여러분과 다른 형질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니은은 틀린 설명이죠. 디귿. 주머니의 모양과 간격 등의 특성은 자손에게 전달된다. 예, 맞습니다. 답은 3번이죠. 이렇게 뭐 갑자기 나타나는 돌연변이라든가 상동 염색체 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유전자 차이는 자손에게 유전으로 전달이 됩니다. 6번. 그림은 오늘날 기린이 긴 목을 가지게 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목 길이가 다양한 기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짧은 기린은 높은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존에 불리해서 죽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고 자손을 낳고 번성할 수 있었겠죠. 자, 다윈의 진화론에 기반한 설명이다. 예, 자연선택 이론에 기반한 설명입니다. 니은, 가에서 나타난 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자, 디귿, 진화가 일어난 주된 원인을 돌연변이로 설명하였다. 예, 돌연변이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윈은 생물의 형질이 변화하고 종이 분화하는 거, 이것을 이제 자연 선택 이론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진화의 원인은 변이에 기인하는 거죠. 이 변이는 돌연변이뿐만 아니라 상동 염색체 조합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나타나는 변이 중에 생존 경쟁에 좀 더 적합한 변이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반복이 되면 결국 특정한 변이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형질의 변화가 축적돼서 다른 종으로 분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다윈의 자연선택설입니다.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7번. 어느 지역에 사는 나방의 날개색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흰색과 검은색이 있다. 다음은 이 나방에 관한 실험이다. 가. 나방이 서식하지 않는 지역에서 오염되지 않은 숲과 매연으로 검게 오염된 숲을 선택한다. 나. 같은 개체수의 흰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을 두 숲에 놓아준다. 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포획하여 개체수의 비율을 조사했더니 표와 같았다. 오염되지 않은 숲에서는 흰색 나방의 개체가 좀 더 비율이 높죠? 그런데 매연으로 검게 오염된 숲에서는 검은색 나방의 개체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개체수는 충분히 많으며 두 숲 사이에 나방의 이익과 이출은 없다고 가정한다. 기억. 환경오염이 개선되면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겠죠. 니은. 오염되지 않은 숲에서는 흰색 나방이 검은색 나방보다 생존에 더 적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디귿. 흰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의 생존율과 번식률은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실험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답은 2번입니다. 8번. 그림은 다윈의 자연 선택에 관한 학생 ABC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제시한 의견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학생 A. 생물의 진화는 유전되는 변이로부터 시작된다고 봐. 맞는 설명이겠죠? 학생 B. 자연 상태에서 생물은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아서 생존 경쟁이 치열해.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학생 C.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고 열등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도태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 자, 학생 C의 의견은 어떤가요? 예,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은 이러한 우수한 형질, 열등한 형질이란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인의 자연 선택설에서 적자라는 말은 단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에 더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라는 거지 어떠한 형질이 다른 형질보다 우수하고 또는 열등하다라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답은 A, B 4번입니다. 9번 그림은 갈라파고스 제도에 서식하는 여러 종류의 핀치와 먹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주로 먹는 먹이가 뭐냐에 따라서 핀치새들의 부리의 모양이 서로 전혀 다르게 진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기억, 부리의 모양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세대로 유전이 되겠죠. 니은, 핀치의 부리 모양은 먹이의 종류와 관계가 깊다. 섬마다 핀치가 먹을 수 있는 먹이의 종류가 달랐을 거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섬에서 풍부한 먹이에 좀 더 유리한 부리 모양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번식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핀치의 부리 모양은 결국 먹이의 종류와 관계가 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디귿, 여러 세대에 걸쳐 변화된 형질이 축적된 결과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원래 하나의 핀치 조상종이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자손을 낳았고 그 자손들 사이에는 다양한 형질의 변이가 존재했겠죠. 그런데 그 핀치들은 각자 서식하는 섬에서 잘 자라는 먹이 종류에 잘 적응한 개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더 많은 자손을 남겼고 이러한 과정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축적됐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핀치로 분화된 것입니다. 10번 그림은 지구의 최초 생명체가 출현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 복잡한 유기물, 원시세포, 원시생명체로 지구의 그 최초 생명체가 이렇게 출현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는 가설인데요. 기억, 가해 과정은 이화작용에 해당한다. 동화작용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무기물에서 좀 더 복잡한 크기가 큰 유기물로 합성되는 거니까요. 니은, 나 과정은 동화 과정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지구의 최초 생명체는 진핵세포로 추정된다. 그것은 틀린 설명이고요. 지구의 최초 생명체는 핵막이 없는 원핵세포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죠. 11번 그림은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유전적 다양성이죠. 한 생물종 내에서 지금 개체들 간에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나는 종 다양성이죠. 하나의 생태계에 대해서 다양한 종의 생물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는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지금 산, 수, 초원, 강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죠. 기억, 사람의 홍채 무늬가 다른 것은 가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니은, 알려지지 않은 토양 속 세균은 나의 다양성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틀린 설명이죠.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생물도 모두 종다양성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디귿, 숲에 서식하는 동물종의 다양함은
다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이거는 나에 해당합니다. 다는 지금 생태계 다양성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답은 1번입니다. 12번. 그림은 씨로 번식하는 야생의 바나나와 뿌리를 잘라 옮겨 심어 키우는 씨가 없는 바나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는데요. 여러분 마트에서 사 먹는 바나나는 씨가 없는 바나나죠. 여러분 이런 바나나는 먹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그 씨가 없어서 생식 활동을 통해 번식하는 것이 아닌 그런 이제 바나나를 이렇게 잘라서 옮겨 심우기 때문에 이 씨가 없는 바나나를 재배해서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자, 씨가 있는 바나나는 생식 활동을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돔 연색체의 새로운 조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자손의 유전자 구성이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어, 잘라서 옮겨 심어서 키우는 씨가 없는 바나나는요. 생식 활동을 통해서 번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손의 유전자 구성과 부모 세대의 유전자 구성이 계속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즉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죠. 그래서 멸종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기억. 씨가 있는 바나나에는 다양한 변이가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씨가 없는 바나나의 자손은 부모와 유전적 구성이 동일하다. 예,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보다 우리가 주로 먹고 있는 이 씨가 없는 바나나의 멸종 가능성이 더 크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죠. 13번. 그림은 위도에 따라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생물종의 수. 지금 적도에서 가장 높고요. 양극적으로 갈수록 생물종의 수가 적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물종의 수가 많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은 겁니다. 생물종의 수가 적을수록 종 다양성은 낮은 거고요. 생물 다양성은 높을수록 그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기억. 남극과 북극보다 적도의 종 다양성이 높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남극과 북극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동일하다. 생물종의 수가 같다고 해서 그 서식하는 생물종이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디귿. 생물종의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것은 틀린 설명이죠. 답은 1번입니다. 14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생태계의 가와 나래를 구성하는 생물종의 먹이 사슬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생태계 가보다 나의 생물 다양성이 높다. 맞죠? 니은. 생태계 가보다 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맞는 설명이죠. 디귿. 개구리가 사라지게 되면 생태계 가, 나에서 모두 뱀이 멸종될 것입니다. 자, 가보면요. 개구리가 사라지면 뱀은 굶어 죽겠죠. 반면에 나에서는 개구리가 사라져도 뱀은 다른 걸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토끼도 잡아먹고요. 들쥐도 잡아먹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는 나인 거죠.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이죠. 15번. 그림은 어떤 종의 개체수에 따른 유전자의 변이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자, 기억. 유전자 변이의 수는 유전적 다양성을 나타낸다. 맞겠죠? 니은. 개체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전자 변이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개체수가 10의 4제곱까지는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유전자 변이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일정해지죠. 그래서 개체수가 많을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말은 이제 틀린 설명이죠. 디귿, 개체수가 10의 제곱일 때보다 10의 4제곱일 때 환경 변화에 따른 멸종 가능성은 더 작다. 맞는 설명이죠. 왜냐하면 유전자 변이의 수가 늘어난다. 즉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마지막 16번 문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 승인 대로 고른 것을 기억. 멸종 위기종은 서식지를 보존하고 자생지에 방사하여 적응시키는 등의 보호 활동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지금도 멸종 위기종은 국가에서 법률로 지정해서 서식지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보호 활동을 펼치죠. 니은, 먹이 사슬의 최상위층에 있는 동물은 인간의 개입으로 수를 줄여나가면 하위 단계의 많은 생물을 보호할 수 있다. 자,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린 설명이죠. 인간의 개입이라는 말이 옳지 않습니다. 먹이 사슬의 그 최상위층에 있는 동물이라도 이것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그 생태계가 더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디귿, 생물 다양성 중에서 종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개별종의 유전적 다양성이나 생태계 다양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예, 이거는 뭐 틀린 설명이죠.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 개념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 다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16번은 답이 1번입니다. 7단원 수능 대비 문항 풀이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